탈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었죠. 저의 10대, 20대요? 군대 전역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6.25 전쟁 발발 나흘 만에 중대장이 부상을 당해 얻고 내려오다가 포로가 돼서 북한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 정철민이고요. 저는 2010년 북한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탈북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훈이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서 2년간 백령도 전방에서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회사에서 인턴으로서 인사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쪽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나이는 88세고요. 50년 6.25 전쟁 때 6월 30일 날 포로가 돼가지고 53년 동안 북한에서 징역살이 탄광 생활을 하다가 2001년도 6월 달에 한국에 품에 안긴 김성태입니다. 복무를 하면서 북한군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들도 나와 똑같은 어쩌면 나보다 더 어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똑같은 사람을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는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짐 같은 걸 간단한 짐을 옮기고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도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저들이 적군이고 저들한테는 내가 또 쏴 죽여야 하는 적군이라는 그 생각이 참 비참한 것 같고 서로에게 안타까움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탈북 동기랑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처음 느껴졌던 게 그 자유라는 그 느낌이었고 그 자유라는 느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죽기 전에 하루라도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면은 진짜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힘들지만 북한이라는 곳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원하던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2년간의 세월을 군 내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 분단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 생각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와닿지만 남한의 청년인 저나 건너편에 있었던 북한의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진정 원하는 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죠. 네. 네. 북한도 이제 남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관념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그 권리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 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라면은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거고, 제가 북한이라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었더라면 좀 더 괜찮은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해외에 나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정말 많이 배워서 뭔가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무언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팔팔한데 친구들 데리고 다시 탈북을 하고 싶네요. 저희 탈북을 했던 친구가 4명인데 지금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남겨진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고향에 친하게 지냈던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많이 나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느라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당장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항상 도와주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같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살고 싶네요.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마음껏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판사가 된다 하면 법을 잘 배워가지고 공정하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모든 해결을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유명한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20대 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고생은 난 고생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아주 이 말로 현용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한평생을 사나 다름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곤란이 부닥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을 갖고 나의 체질에 맞게 그저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지껏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 거는 내가 그 지난 60년, 70년을 살면서 나한테 닥쳐온 그 고통이야말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고통을 받았지만은 시방은 내가 한국에 품행해서 이렇게 지상낙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항상 저 이 나라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성태 어르신처럼 되게 한국에서의 고생은 고생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그 10대, 20대 때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감사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면은 전혀 쉽지도 않고 또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약간 슬펐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그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주위에 저랑 비슷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응원의 말 한마디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던 소대원들을 보면은 진짜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사람은 다양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만큼 그 배운 게 남에게도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고 공부에만 열심히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지금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어서 로스쿨보다는 국제 정치 쪽으로 이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시방 나이가 88입니다. 예, 1년에 상하반기에 여러 가지 그 과목에 따라서 10주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88억에 내가 살다 죽으려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회사에서 인턴으로서 뭐 인사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노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학교 때부터 뭐 노동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제가 노무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또 많구나, 이분들도 남한에서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언가 일을 할 텐데 그 안에서 뭔가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지는 않는지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도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또 마음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게 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 얘기 삼아 우리가 50년대 또 60년대 70년대 그 고통스럽고 또 우리 조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너희들은 시방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긍지 높이 생각하라면서 고무해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여건이 되달라는 자식들에게 이런 공부도 해주면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반도 전체 전쟁에 위험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 아이들이 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 아이들이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아이들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미래의 10대, 20대 아이들한테 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의 당장의 젊은이로서 제가 같이 앉아있는 김성태 어르신으로부터 저는 이런 자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제 옆에 계시는 어르신처럼 무언가 좋은 삶의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고, 그들이 저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의 꿈은 빨리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또 통일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 이런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이 아니고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는 것을 기원합니다. 통일되면은 개막원에 가서 캠핑하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이어서 뭔가 저의 꿈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남북한이 통일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에 가서 우리 여기 을지로에 있는 평양냉면이 아니라 진짜 평양의 평양냉면을 한 사발이 먹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전까지 모든 걸 공유해 왔다는 거. 그래서 뭐 민족성도 같고 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아마 정서적 교감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그 전쟁 이후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정치 체제, 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공산주의를 택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그 역사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통점인 것 같고요. 북한에서 좋아하는 김치, 북한에서 먹는 김치, 또 이제 된장 이런 것도 사실 북한에서 먹듯이 이제 한국에서도 먹고 있고, 언어도 사실 뭐 문화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언어도 굉장히 같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그 차이가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전체주의적인 그 문화가 이제 북한 사회에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는 옷들도 사실 똑같이 입어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있고, 조금 다른 옷을 입게 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굉장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그 체제라는 그 큰 가치 속에서 뿌리내렸던 사소한 문화적 차이점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은 필연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시 출중한 건 아니지만 헌법에서도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는데, 북한 역시 지금도 어떻게 넓게 보면은 법상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그런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통일이 당장 된다면은 나는 대한민국 만세를 누리면서 춤을 추고, 저 대한민국 품에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38도선에서 만세 사진을 인증하면서 해시태그 통일 하고 인스타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통일이 된다면 차를 사고 육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 블라디보스톡에 갈 거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주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다치고 더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작은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껴 쓰고 하면서 전략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끔 하면서 이 통일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기에 2월 100을 썼다면은 전략해가지고 6 하나를 쓰면서 재부를 모아서 앞으로 통일을 정말 잘
이뤄나가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모두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조차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한국에 이미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 자체를 그냥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이렇게 뭐 책으로만 활자로만 읽어왔던 통일 혹은 북한의 이탈주민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북한의 인권 뭐 또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